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뒤늦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원인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반대 매매가 아닐까. 그래서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쏟아진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볼 게 추세 확인이란 게 역시 무섭구나.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변이가 나타나는 게 오히려 호재다 등등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나마 잘 버틸 것이다 등등의 어떤 전망을 모두 무색하게 만드는 이 추세의 확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에 체감을 하셨으면 거기에 충분히 배울 게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도 이 추세를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지수가 그런 경우는 또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확인하는 걸 확인했고, 오늘 지수가 하락 추세를 확인하면서 업종 대표주들의 추세 확인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적어도 이 하락 추세 이 변동 범위 하단까지 확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가 망가진 거는 확실하고, 주봉에서 기대를 했던 60주선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회복하는 그 시나리오도 완전하게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은 경우의 수에서 사라졌고, 그럼 이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60주선이 꺾이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정도? 확인하고 다시 죽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하거나 이 정도인데, 요거보다는 통계적으로 이게 훨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드로 확실하게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반등해서 이 60주선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상당 부분 현금화해서 재차 하락하는 부분에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런 개인 매도로 인해서 또 작용 반작용, 이런 개인 매도로 인해서 다른 작용이 나와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좋은 일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주 나쁜 일일 것이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 상승장을 불안으로 만끽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게 조금 아쉽고,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냥 일반적인 하락의 패턴 절차상 한 번의 매도 기회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신 차려서 이 매도 기회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유력한 흐름은 이제 확정이 거의 되어 가는데, 2006년하고 비교해서 그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드렸었는데, 60주선에서 지지에 성공한다면 요 2006년 이후에 나왔던 패턴, 유동성 장세로 가는 거고, 60주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요 당시 2002년 9.11 테러 당시와 유사한 형태의 흐름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거고, 이 흐름이라면 상승 시작점까지 돌아가야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그걸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인내심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대로 추세를 이어가다가 60주선에 대한 확인차 반등이 한번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에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야만 추후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항상 엇박자가 나는 게,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엇박자가 나는 게, 코스닥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는 또 많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어떻게든 관리가 되니까.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몰려 있으니까 한정된 자금으로 주가를 방어를 하자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나마 잘 버팁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빠지지 않는데 개별 종목은 망가지고 이미 반토막이 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중소형주들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또 현금화 시키라고 하면 이미 반토막이 나서 더 이상 뭐 내려갈 데도 없는 걸 현금화를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반등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잘 버틴 종목들은 또 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맞추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요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대상이 지수하고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다라는 거, 요거는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대한 전망.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품이 너무 심하게 끼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코스닥 선물 인버스, 코스닥 선물 150 종목, 예, 코스닥 코덱스 맞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예.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지수가 망가지면서 내 종목들 마이너스 20, 30짜리가 속출하는데 뭐 거기에 대비해서 이걸 사타해도 한 5% 정도 수익입니다. 보유한 건 20, 30% 날아가 있고. 딱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진짜 아주 그냥 뭐랄까, 사람으로 치면 이목구비가 옳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눈은 눈대로 달려있고 코는 코대로 달려있고 입은 입대로 달려 있어야 되는데 무슨 눈은 저기 가 있고 코는 저기 가 있고 마치 입이 여기 있고 눈, 코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아닌 기괴한 형상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옳지 않은 이목구비처럼 시장이 완전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결국은 투자자들의 대응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의 대응이란 건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만 방어를 하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걸 뭐 좋은 표현으로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 매매. 중소형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빚을 내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이거는 잘 지켜지고 이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내 계좌는 완전 융단 폭격을 맞은 상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한다 그러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잘 버티던 종목을 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격이 이러니까 그때 맞다, 손해 본 걸 손절하고 수익 본 걸 남기라고 했지 라고 해서 또 마이너스 한 50 되는 걸 싹 정리를 하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반등하고 남은 종목도 올라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항상 그때그때 맞춰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면 아니 나는 운용하는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 그래 주식 공부한다 하고, 그리고 공부한 대로 시장도 보고 대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나름 시장 대비 선방했다. 그래서 손해를 덜 본 게 한 100만 원 정도다. 내 개고생한 거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치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상황에 시장까지 나쁜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버티고 그래도 희망을 보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보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 경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줬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뭘로 주식 수익을 냈냐? 거의 대부분 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분석이 맞았다는 것은 분석을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이 좋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시장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게 추세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코스피는 확인하고 쭉 밀렸는데 삼성전자는 요 짧지만 이 짧은 하락 추세를 극복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를 내리지 않고 여기 지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하면 삼성전자만큼은 하락 추세를 재차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틸 만한 어떤 근거가 되고, 그럼 삼성전자가 버텨준다면 지수가 뭐 심하게 내리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요 하락 추세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리면 하단에 도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와서 60주선에 가까워지는 터치했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바꾸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지금의 하락장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못하면 기다리고 있는 건 시장 대비해서 더 나빠진 내 계좌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니까 지수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그나마.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하나가 바뀐 게, 실효에 대한 이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막 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이 나쁘다, 어떤 종목 팔아야 된다 이러면 악성 댓글뿐만이 아니라 싫어요도 많이 찍히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전혀 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좋아하면 내 종목에 대한 비판이 있다, 뭐 기분이 나쁠지언정 이게 어떤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의견 중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인신공격이 돌아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아주 나쁘다 얘기하면 뭐 볼 줄도 모르는 것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을 분석이라고 하고 있냐 등등 인신공격적인 댓글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입장에서 그럼 이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정확한 의견을 내서 혹시라도 도움을 받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온갖 욕이 돌아온다. 그냥 얘기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룰 게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는 거는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좀 많아지고, 또 적극적으로 매도 의견을 표현을 하는데 조금 부담이 줄지 않나, 이런 좀 홀가분한 부분은 생기는데, 어쨌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1개월 이상 되면 거기에 맞춰서 리픽싱이 되는데, 500원 이하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액면가 이하에서 한 달 이상 유지가 될까에 대한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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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이제 점점 기운이 빠지시고, 또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물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장은 안 좋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대응하기 좋은 시절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 왔었고 항상. 그러면 종목을 거의 대부분 관심 종목들 대부분이 내렸는데, 요거 특이한 케이스 넥스턴 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가 요 공시를 보면 일주일 전에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줄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보유 중인 주식 100만 주를 장외에서 매도를 했다. 6,994원에. 보통 대주주가 팔면 악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23일을 보면 11월 23일에 종가가 6,930원이었고 종가에서 비슷한 가격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보통 대주주가 팔면 악재던데? 팔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또 그 장외에서 매매된 주식이 시장에서 소화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진짜 악재가 악재냐에 대한 부분, 대주주가 팔면 안 좋다며. 근데 이런 식으로 대주주가 장외로 넘기고 아니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서 물량이 쏟아지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장외에서 주식을 100만 주를 팔았네? 그럼 얘들이 어쨌든 받은 가격보다 위에서 팔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만들겠네? 근데 내렸네? 공략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접근 또 한번 발상의 전환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아주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고 회사고 뭐고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량만 터지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래량만 만들면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거래량 터트려도 들어오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내 주식을 가격 상관없이 받아줄, 거래량만 터지면 받아줄 바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에서 그런 부분들, 이런 데서 힌트를 한 번씩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너레이가 많이 내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변이가 다시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 수급이 결정을 하니까. 의료기기 수출이 3분기 들어서 수출이 최고액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너레이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내리느냐? 결국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파니까. 누가 팔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원익에서 가진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과정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파는데 장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니까 괜찮은 기회일 것 같긴 하지만 시장 하락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멈출 때까지는 또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편하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은 늘고 있는 상태고 4분기에도 조금 더 늘 거고, 그리고 수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익도 발생하고 주주 환원 정책도 아직 없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시가총액 규모도 의료기기로 봤을 때는 저평가 상태. 보통 의료기기나 의약품처럼 경제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분야는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서 언제 멈출지는 모르지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은 추세 극복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밀렸습니다. 그럼 이게 추세의 확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확인도 요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항상 3거래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락 추세선을 극복했다, 이것도 3일 정도 버티면 확실하게, 그리고 이탈했어도 3일 정도 이어지면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진단키트가 필요가 없겠네 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다가 에나공공 지금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식의 전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분위기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 실적 숫자가 나오는 종목에서 제너레이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가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아무리 한국 증시에서 뭐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여주냐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주가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괴리가 벌어져서 이만큼 회사 가치하고 이만큼 괴리가 벌어졌는데 네가 안 올라? 아주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걔네들은 수십 년간 안 그랬고 일반 종목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 힘드니까 결국 이익이 쌓이다 보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조는 기세가 한번 붙었다가 무너졌는데 뭐 이 기세가 붙었다가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실적은 발군입니다. 2분기에 66억 영업이익이 났고 3분기에는 81억이 났습니다. 1분기에는 46억. 이 수순대로 가서 4분기 실적까지 좋아진다면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에 육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250억에서 300억 사이인데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으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가 하락 요인이 추가 하락 요인이 많지 않다. 예.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고 60주선의 방향도 이제 막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하고 조정을 받고 이 조정폭이 깊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숫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오프라인 쪽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조금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를 했고 올해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마트의 어떤 가치는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마트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3조 9,861억인데 이마트가 인수한 이베이 코리아가 3조 원대입니다. 무슨 3조 원대 회사가 3조 원대를 사냐 보면 자산이 12조입니다. 순자산 12조짜리 회사가 4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이제 점점 가치라는 게 무시가 되고 있고 가상화폐가 등장한 이후로는 가치라는 게 뭐 비트코인은 뭐 뭔데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이 얘기 하나로 다른 뭐 가치 없는 종목들의 상승, 가치 있는 종목의 하락 같은 게 다 묵살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굉장히 싼 가격이다. 시장만 정신을 차리면 뭐 이런 가격이 오래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대한제본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지금 회사를 팔아서 수천억의 자금을 회수한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든 뭘 팔든 그런 회사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9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2천억 중반도 채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다 해도 그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치를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가격을 못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뭐 하는 게 있다고 시총이 30조가 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가치주들은 다 빠집니다. 왜냐면 수급이 글로 몰리니까. 왜 도대체 몰리느냐? 과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돈이라고 한다면 그런 뭐 카카오,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그 종목들이 거품이 심하게 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뭐 거품이 심하게 낀 종목들을 자기 돈이라면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못 살 겁니다. 내 돈 아니니까 일단 샀고 뭐 그게 인위적인 거든 아니면 누가 사서 사든 아니면 다들 사니까 사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서 주가가 올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는데 돈을 붓는데 만약에 이 돈이 자기 돈이면 안 할 건데 고객 돈이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계속 여기다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거품이 낀 종목들은 오히려 잘 버티고 있고, 거품이 안 낀 종목들은 관리가 안 되고 신용 매도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지켜줄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없어서 증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신규 투자자들이 이거 싼데 하고 들어올 텐데, 그런 게 막혀 있으니까 같이 저평가 종목들은 더 떨어집니다. 이런 양극화가 있는데, 그 양극화가 좋은 기업의 주가가 높고 나쁜 기업의 주가가 낮고 이러면 뭐 문제가 없죠. 그 반대이니까 시장이 정말 왜곡되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의 어떤 기준도 잡을 수 없고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매매를 하면 거래세가 붙는데 가상화폐는 거래세도 없다. 가상화폐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여기저기서 빠지고, 거래세를 빠지고, 증권사들 수수료나 뭐 이런 걸로 빠지고, 손해봐서 빠지고, 가상화폐 한다고 빠지고, 이렇게 다 빠지고 나니까 주식을 올릴 만한 유동성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계속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카카오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회사들의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의 주가 평가액이 높아지면서 카카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일부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54조 원인데, 다른 종목, 카카오가 들어간 다른 종목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7조 원, 그 중에서 카카오의 지분율이 45%입니다. 이거 3조 5천억.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30조 원 중에서 27%니까 뭐 대략 한 8조 원, 9조 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지분이 47%, 거기에서 28이니까 대략 뭐 한 15조 잡고, 그러면 이 자회사들의 가치만 하더라도 30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갖고 있는 카카오가 50조 원대인 거, 뭐 그게 설명이 안 되냐?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을 증명하는 상태. 이게 언제 있었냐면 IT 버블 때 있었습니다. IT 버블 때 도대체 이 회사의 가치는 뭐냐? 자회사가 비싸. 자회사는 뭐하냐? 그 자회사가 또 비싸. 그 자회사는 뭐하냐?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거품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그걸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 뭐 대량 문자 발송을 한다. 대량 문자나 대량 카톡을 뭐 상품을 선보였다. 저 같으면 당장 씁니다. 왜냐면 문자 발송해봤자 얼마나 읽는지도 모르고, 근데 카카오로 만약에 카톡을 대량으로 발송을 한다. 근데 그것도 대량 발송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직접 그거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바로바로 가니까 누구라도 쓸 수가 있을 거고, 약간의 비용 지불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회사 같은 데서 자기네 회사 직원들의 어떤 공지라든지 이런 걸 또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카톡을 쓰면 뭐 읽는 시간이나 아니면 확인하고 뭔가 그 피드백이 오는 시간이,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효율이 그만큼 높아지고 일 진행이 빨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 강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근데 그게 과연 시총 54조나 찍을 만큼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유지가 되니까 저게 버티지만,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쪽 거품이 낀 종목들은 답이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주들은 기다릴 수 있고 회복도 하겠지만, 거품은 그게 안 되니까 당장은 손해보고 주가 관리가 안 되더라도 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